오늘은 공무원의 직급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복지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께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은 알면서 왔지 않느냐, 군대는 장교들의 책임이다, 군대는 계급이다, 그래서 장교들에게 점수를 많이 줘야 된다, 이렇게 답글을 달아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아냥되신 분들께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아들, 딸, 조카들이 부사관으로 복무해도 그따위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가 아무리 계급사회라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권리, 인권은 존중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사관 자녀가 군자녀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부모가 부사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장교 자녀보다 0.8점을 낮게 받아야 하는 군대 복지 정책이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현역 때 어쩔 수 없어 감당해 왔다고 하더라도 후배 부사관들만큼은 선배들보다 좋은 여건에서 군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선배의 몫이라는 책임감 하나뿐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이 박경철의 군대 이야기지만 부제목은 듣고 싶은 군대 이야기입니다. 듣고 싶으신 분들만 듣고 싶은 내용만 들으시라고 채널 이름을 정했습니다. 본인 생각과 다른데 부글부글 끓으면서 듣지 말고 채널 돌리십시오.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구독 눌러달라고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 어디에도 구독과 관련된 이미지는 한 장도 없습니다. 제가 육군 주임원사 직책을 수행했고 피 속에 부사관의 DNA가 흐르고 있는데 전역했다고 모른 채 하는 게 도덕적으로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욕먹어가면서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구걸하면서 인원수를 늘려야 빠르게 알려지고 빠르게 알려져야 차별적인 제도 개선도 조금 더 빨리 개선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부사관 제도 개선은 서두른다고 될 일도 아니고 또 서두른다고 장교들 생각이 빨리 바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꾸겠다는 초심 잃지 않고 서서히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해질 기미가 보이면 개정 폭파하고 편하게 제 인생 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부사관의 직급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직급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의 종류와 난이도, 경력에 따라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호봉이나 연차를 직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직급은 직책과 달라서 지휘 권한도 없습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별표 1에는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당계급 기준표는 공무원의 경력이나 근무 이력을 평가해서 특정 계급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환산하거나 비교하도록 하려고 정리해 놓은 서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당계급 기준표를 왜 만들었을까? 첫 번째 만든 이유는 특정 공무원의 경력을 고려해서 승진을 시키거나 전직하거나 재초용될 때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상당계급 기준표는 민간 경력을 가진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명할 때 해당 경력을 공무원 계급체계에 평가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세 번째로 상당계급 기준표는 과거 공직 경력을 기준으로 새로운 직이나 새로운 계급을 산정해서 재임용할 때 상당계급 기준표가 사용이 됩니다. 이런 상당계급 기준표는 2022년도 12월에 바뀌었습니다. 바뀌기 전에 부사관은 하사가 9급, 중사, 상사, 원사를 똘똘 몰아서 8급으로 분류해 놨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3개 계급을 한 직급으로 분류했던 공무원은 안타깝게도 부사관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1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부사관들의 과도한 불평등이라고 제가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 계급 기준표에 하사는 9급, 중사, 상사, 원사가 8급이었는데 원사만 7급으로 살짝 바꿔줬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9급으로 시작하면 늦어도 23년 6개월이 되면 6급으로 승진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 헌신적으로 근무한 공무원은 상위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이 되면 일정 기간 과오 없이 근무했다고 하면 상위 직급으로 승진을 시킨다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장기 근속자들의 사기저하를 방지하고 또 일정 기간 이상을 근무한 공무원들은 결혼과 관계없이 승진시키는 제도가 바로 근속 승진 제도입니다. 군인들과 근무 형태가 가장 유사한 경찰 공무원의 경우에는
경찰은 순경이 9급인데 순경으로 4년이 지나면 8급인 경장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경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7급인 경사로 승진하고 경사에서 6년 6개월이 지나면 6급인 경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경찰 공무원인 경우는 입직한 지 23년 6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다 특별한 과오가 없다면 6급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23년 6개월이 경과하면 6급으로 승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사관이라는 군인 공무원은 34년을 근무해도 6급까지 갈 수 없고 7급에 머물고 있다는 현실에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6급까지 승진하는데 본래는 25년 6개월이 소요되었는데 24년 8월경에 경찰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법을 개정해서 2년 단축했습니다. 저는 경찰청장님, 소방청장님께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위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근속 승진 기간을 행정공무원들과 같이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 임용규칙이라는 법률을 개정해서 조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켰기 때문에 하위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청장님, 소방청장님 존경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은 부사관이 6급까지 가는 걸 막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23년 6개월 만에 6급으로 승진하게 되었는데 같은 공무원인 부사관들은 4년을 근무하고도 7급에 머물러야 되는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왜 원사를 6급까지 못 만들어줄까요? 아마도 소위가 7급이라서 원사가 소위보다 높아지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아마 바뀌지 않을 겁니다. 직급과 계급은 엄연하게 다른데도 국방부에 근무하는 장교들은 직급과 계급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교보다 부사관은 항상 아래라는 생각 때문에 직급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고 개선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사관 직급 개선에 대해서 부사관이 장교보다 직급이 높아지면 군대 체계가 무너진다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살다 군대는 계급 사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직급 사이라는 이야기를 또 들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 치더라도 부사관은 전역을 하고도 장교보다 아랫사람 취급받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양반과 상놈의 문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연자제가 시행되는 것도 아닌데 전역하고 일반인이 되었는데도 부사관은 장교부들보다 항상 아랫끝으로 살아야 되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젠 바꿔줍시다. 아니 바꿔야 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모두가 23년 6개월이면 6급이라는 직급을 받도록 법이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부사관은 소위보다 계급이 낮다는 이유로 7급에 만족해야 하고 있습니다. 100번 양보하고 1000번 양보하더라도 전역하고 사회인이 되었는데도 부사관은 장교들보다 차별받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국방부 담당자들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에서 바꿔주지 않으면 제가 헌법 소원을 해서라도 바꿔보겠습니다. 현역에 있을 때도 수없이 건의하고 21년도에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했는데도 개선의 여지가 안 보입니다. 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알아봤더니 장기 추진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행안부에 공문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사관 제도가 안 바뀌는 이유는 부사관 제도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다 장교이기 때문에 바꿔줄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지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부사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실무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초의 직급을 부여할 시점에 그 당시에는 적절했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는 현 시대에서는 상황과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자들이 2020년까지는 법의 심판을 받고 모두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2020년 10월에 대체역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양심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대체역은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36개월간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하면서 병간호도 하고 환경 미화도 하고 시설 보수도 하는 업무를 하도록 법이 제도를 개선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했지만 시대적인 상황과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감옥에 보내지 않고 대체역으로 복무하도록 양심의 가치를 인정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부사관의 직급도 처음에 장교보다 무조건 낮게 시행했지만 이제는 시대적인 상황과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과 형평성에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부사관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지원자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사관의 중간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중사, 상사, 전역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직급을 개선해 줍시다. 직급을 개선해서 군복을 입고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부사관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사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군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사관의 차별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추위에도 최전방 철책선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수많은 부사관들이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사관의 차별적인 문제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사관 여러분 힘내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